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 시장에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뭐를 좀 봐야 될지 좀 어려운데 오늘은 또 뭘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섹터라든지 이런 것,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굳이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시장보다는 지금은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미 미중무역에 대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끝나지 않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연휴 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틀 전이었죠. 5월 4일날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만 시장이 왜 급락이 나오지 않고 빠지지 않나라고 했을 때는 역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습 효과, 역시 미중 무역에 대한 건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 여파가 강하게 나오기에는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또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가기에는 워낙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금 반영이 된 기분에서 빠지기보다는 좀 지키자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역시 개인의 매수세는 그런 부분 학습 효과에서 미중 무역 빠지더라도 올라올 거야 라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아래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지만 역시 위쪽으로도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역시 5월장은 위험한 장, 확률적으로 우리가 10년간 통계를 봤었을 때 7번의 하락, 그리고 3번의 보합권의 약간 상승 정도가 나타났지 큰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아래 내려갈 확률이 컸다. 하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경우가 많이 이미 이전에 3월달에 하락을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기보다는 반대로 또 올라가는 쪽에 배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역시 대형주들 무거운 쪽보다는 가벼운 쪽의 테마, 분위기, 정책적인 이슈가 역시 중국 쪽의 양해에 대한 부분이나 국내에서도 역시 정책적 얘기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섹터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조금 중대형, 약간 대형주보다는 우량한 회사, 중소형주지만 우량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조금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한다라면은 섹터 쪽으로 주도주 아래쪽, 주도주 대형주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섹터 관련주들을 조금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테마들이 이전에 올라갔던 테마들이 아닌 새로운 테마들이 강하게, 그 테마들이 그냥 올라간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테마들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충족되면서 관심을 가져지는지 보면서 그 돈의 관심은 결국 연속성이기 때문에 돈의 관심이 들어왔을 때 음봉에 분할 매수하면서 따라가면은 결국 2차 상승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급하게 올라가는 걸 따라 사기보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N파동의 조정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익. 테마는 역시 6월 중순 이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강한 테마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강한 테마를 찾고 그 테마의 음봉 매수, 시장이 빠질 때 강한 투매성 물량이 나올 때 역시 테마주도 한번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런 자리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현금 비중은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고요. 일부 현금을 한 10%에서 20% 정도만 단기 공략하는 쪽으로 테마 쪽이나 아니면 섹터 강한 개별 이슈로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보신다라면은 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내 종목이 물려있든 현재 제자리에 와있든 그 외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흐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역시 2분기에 대한 우리 우려감은 지금 당장보다 5월 중순 이후 그리고 6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그리고 코스닥 쪽에 테마 쪽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이 테마주, 지금 시장에 관심이 어떤 테마, 시장의 개인들이 외국인하고 기관보다 지금은 개인들의 관심이 큰 종목이 생각보다 눌림은 크게 나오겠지만 반등 역시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은 이 시장이 빠질 때 그리고 올라올 때 팔기만 했지 사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샀다고 해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외국인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개인이
사는 매수세가 약한 시기에 사지 않고 개인 매수세가 강한 시기 때 산다라면은 단발성의 이런 테마에 따라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에서 개인들이 어떤 구간에서 많이 샀는데 상승폭을 크게 가져왔는지 그 구간을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니까 뭐 지수대를 잠깐 차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던 구간이 1760포인트 말 그대로 1800포인트와 1750포인트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면 그 밑에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맞으니까 그 중간에서는 대형주라든지 우량한 회사들을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이 포인트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위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테마, 섹터 위주의 개별 장세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테마 쪽이니까요. 그 테마들 따라서 새로운 테마를 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테마, 섹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주도주 아래에 있는 우량주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개인의 수급이 쏠리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강한 테마주들 내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 노려보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역시 시장 체크부터 먼저 해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시한부 시장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회복이 되었나라고 이야기한다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무료 강연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했던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빠졌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 악영향들이 우리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공매도가 부추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펀드 환매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패닉셀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난집에 기름 부은 거죠. 그 기름이 공포였다고 한다면은 불은 왜 났는가라고 한다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무역량이 전부 다 줄어 있는데 여기서 세계 교류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역시 그거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패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회복이 된 것뿐인 거지 경제가 여기서 회복이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2분기 실적 지금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마저도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을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사람들이 차를 사고 갑자기 자동차를 바꾸고 갑자기 컴퓨터를 바꾸고 핸드폰을 바꾸고 옷을 사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는 바로바로 이렇게 진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위축이 되면 위축이 되어 있지 그 얼어있던 얼음이 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경제. 지수라는 것은 경제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다 기업들이죠. 2,000개이 넘는 기업들이 여기 상장이 되어서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 내려가는 거, 조금은 밑에서 횡보를 하거나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갔느냐? 패닉에 대한 부분들,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10년 만에 온 기회일 것이다. 지금 너도 나도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것이다. 옆 사람이 다 주식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가 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라는 것은요. 결국 근간이 되는 것은 경제가 근간이 되는 건데 결국 돈의 힘으로 막을 수는 있는 거죠. 결국 매수의 심리로서 사람들이 팔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간다 이야기라도 계속 올라가니까 에라이 너희 안 믿어 하고 아직까지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질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투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튀어오르는 종목 잡아서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응이 안 된다면 그거 크게 물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언제 투자할 것인가? 너는 그렇게 현금화를 해서 언제 투자할 것인가?
것인가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 또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묘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란 무엇인가? 결국 여기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확실한 신호,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정확한 신호들이 나와줄 때 저는 그때 상승이다라고 점치고 그때서야 상승에 베팅을 걸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금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서야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또 패닉이 한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저점을 깨거나 전저점을 깨지 않거나 그걸 보고 기회를 삼아서 또 내려갈 때 사놓을 겁니다. 과거에 3월 달에 우리가 사놓고 지금 수익을 내고 다 나왔듯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월 달 설 전에 저희는 현금화를 이미 다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설 전에 저는 현금화를 80%까지 해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현금화 해놓으니까는 내려갈 때 쭉쭉쭉 살 수 있었고 올라올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설 전과 똑같다 생각을 해요. 설 전에도 제가 떨어질 건 예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확실하면 따라 붙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지금은 기다려보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식의 대가, 세계의 모든 대가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자기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방법을 짜놓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조금 포기할지언정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전략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노란불일 때, 신호가 노란불일 때 가겠다 또는 멈추겠다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자유지만 그 뒤에 대가들도 모두가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존중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금화가 맞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 싫은데요?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